同学们好，我今天非常高兴能在全南大学，和大家分享我们在中国做电商的一些体会。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전남대 경영대학원에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같이 교수님들과 동일하게 우리 중국 전자상 거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본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지금부터 중국의 전자상 거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中国电商呢，这个题目很大，而且呢，内容很复杂。我希望呢，能在比较短的时间之内，用比较简单的语言和大家交流和分享。 중국 전자상 거래는 그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중국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 그 터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이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另外我一句韩语都不会，所以今天呢，拜托这个李文杰先生说韩语。 일본어는 잘하지만 한국어는 못해갖고요. 오늘은 제가 부족하지만 간단하게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OK， 那我们开始吧，好吗？ 네, 감사합니다. 首先呢，我请大家看一下我的搜集的几张照片。大家知道这个中国的长城是一个非常著名的景点。这个呢是去年的这个五一节的时候的长城景象。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중국의 베이징에 유명한 코스가 만리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5일절은 중국에서 3일 동안 휴식하는 그런 휴가가 중국의 국가 휴가일이 미쳐 있습니다. 그때 장성이 형성입니다. 每到这个中国的五一节、11或者是长假的时候，在中国的景点所发生的一个非常典型的景象，就是这个景象。我们看下一张图片也是一样。这是大家排队啊，在这个长城啊照那个纪念照片。 지금 이렇게 줄을 서갖고요 장성에서 그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那么大家都不知道谁在照谁，所以大家都排着队。 누구도 몰라요 누가 누구를 찍는지요. 일단 지금 이렇게 줄을 서서 열심히 카메라에 얼굴이 나오려고 우리 여기 그 한 분이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안경 끼신 분이요. 再往下面看，左边呢是天安门、故宫，这边是长城，底下呢是浙江省的一个非常小的市，它的海滩。 왼쪽에 있는 건 우리 천안문 광장과 우리 자금성의 그 휴일 때 형황이고요. 오른쪽은 장성이고요. 그 제일 밑에 사진은 우리 절강성에 있는 가장 작은 우리 그 해변가에서 지내는 상황입니다. 再往下边，这个是中国的一个非常有名的景点，叫杭州。杭州呢，从很久以前开始，就是中国人非常向往的一个旅游的景点。那么它在节假日的时候，非常有名的一座桥啊，这个桥上面的人都是人。 사진을 보시면 우리 그 항주라고요. 절강성에 있는 그 가장 중국에서 아름다운 도시로 꼽히는 여행 코스입니다. 이 다리가 항주 시후 서호에서 가장 유명한 다리에 사람들이 모여갖고 서로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这种现象呢，其实在各个景点呢都是同样的。翻到下一张。这个是在浙江的一个县海宁，在海宁，大家呢来看这个海潮。 이건 중국 우리 해寧시라고 절강성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서 휴가를 때문에 우리 그 바다 파도 그것을 지금 구경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있습니다. 我这边有一个数字啊，就是说，在中国如果长假的时候，那么一个景点，最多的，比如说故宫、泰山、黄山这个地方，它一天的这个来客人数大概是20万人左右。 중국의 5일절이나 국경절 같은 경우에 우리 통계에 의하면 우리 자금성이나 만리장성이나 그리고 태산이나 이런 유명 여행 코스에 우리 그 관광객이 한 여행 코스에 20만 이상씩 모인다고 합니다.
说2013年的广州的白云机场，它的人数呢是45万人一天啊，我说的是。 예를 들면 우리 광주시에 있는 중국 광주요. 광주시에는 우리 그 공항에 우리 하루에 움직이는 사람이 45만 명으로 작년 숫자에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所以从这些图片，我不知道大家看到了什么，我们呢，看到至少有3点，可以和大家分享一下的。이 사진으로 왜냐하면 이내 우리 중국의 전세상 거래에 대해서 앞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简单的说，第一点呢，我想是这样的，就是说中国的景点大大少于需求，也就是说中国人太多了，他能去的景点太少了。 사진으로 인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에 인원수가 많은 만큼 유명한 여행 코스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同样呢，在物品上也是一样的，也就是说，供求关系上来讲，供远远低于大家的需求，因为有13亿人。 통계에 의하면 계속 중국의 인구가 13억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여행 코스처럼 제품도 중국에서는 요구하는 사람은 많고 부족한 상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所以在中国呢，有一个现象，这个现象呢，可能在韩国或者在其他的国家体会不到，就是说，有的时候买东西是需要抢的。 그래서 중국에서 요즘에 희망이 있는데요. 아마 한국에서나 기타 나라에서는 아마 이해를 좀 못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중국에서 좋은 제품을 사려고 하면 고객이 첫 번째가 아니라 가서 고객이 우리 판매원한테 물건을 뺏는 현상이 있습니다. 那么我有一次和朋友一起去中国的黄山，这个黄山呢，如果你不抢着上黄山的话，有可能你上不去，有可能你下不来。我是5.1的时候去的。 오늘 한 번은 제가 황산에 한번 우리 친구와 같이 여행을 다녀왔는데 5일절이나 19년 그때는 5일절이었습니다. 그때 황산을 갔을 때 속도가 조금만 늦으면 그 티켓 사기도 힘들고요. 또 티켓 사도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도 힘들 정도로 행황을 겪었다고 합니다. 我们当时上山在山上走路，就是这个山间的路啊，走了6个小时，排队下山等了4个小时。 올라갈 때 6시간을 소요했고요. 내려올 때 줄을 서갖고 4시간만 내려왔다고 합니다. 所以我第一个要点，第一个想说的，或者第一个想和大家分享的是，在中国供求关系上来讲，供小于求，有很多的需求。 통계를 하면 첫 번째 중국에는 물품은 많지만 그만큼 또 소유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 좋은 물품 같은 경우는 요구하는 사람은 많고 그 공급하는 수는 한계가 있고 하는 이런 상황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第二个，我想和大家分享的一个呢，就是在中国，因为供求关系是这样的一个供求关系，所以供货方可以比较强势，它比较强。 그래서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우리 판매원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나 모든 면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판매하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고객이 아니라 가끔씩은 판매하는 사람이 고객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当然呢，比较强势的供货商呢，一般都必须是品牌商，就是比较有名的品牌商，它就会比较强。 강한 제품 판매하시는 우리 거래업체를 보면 브랜드 업체, 세계 유명 브랜드, 명품 브랜드 업체들이 가장 이제 방금 말씀한 내용 중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那么这也是我们在中国做生意或者在生活的时候发现的一个比较奇怪的现象，有的时候提供服务的这一方，他的态度都比较强硬，都比较这个牛气。 하여 중국에 아마 많이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중국의 서비스가 따라가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도 이런 현황이 있기 때문에 한 뭐 우리 여행 코스 하나에 한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코스에 10,000명이 와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현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所以呢，不管我们在北京坐出租车，出租车司机其实就很厉害。我们去中国的医院去看病，那么他的医生就非常强势，医生对患者是比较厉害的。
그래서 베이징에서 택시를 타려고 해도 우리 택시 아저씨가 굉장히 누가 손님이고 누가 그 돈을 내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할 경우가 많고요. 또 우리 병원에 가면 전국에서 또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유명 병원으로 많이 모이기 때문에 또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이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OK， 那么第三个我想跟大家分享的特点呢，是说，如果你要在中国做生意，碰到这种情况，那么销售方法可能是更重要的一个因素。因为一般的来讲啊，比如说韩国的企业、日本的企业或者欧美的企业，质量、价格和销售方式这三个点都是比较重要的。 하여 우리 중국의 시장을 개발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고민하지 못한 처음에는 우리가 한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에서는 고객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그 요구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현황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简单的说呢，如果你在长城或者在故宫的门口，你卖一件东西的话，一天有20万人来，那么这个东西就会卖得非常火。 예를 들면 고궁이나 이런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물을 팔아도 하루에 20만 명 가까이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아마 하루에 한 병에 1원씩 팔아도 한 10만 위안, 5만 위안 이렇게 하루 며칠 올릴 수가 있겠죠. 所以这是一个非常简单的道理，但是有很多人都不太了解。 비록 간단한 도리지만 실제 중국에 와갖고 중국 시장을 경영해보지 않으면 이 방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인구가 많으니까 한 사람한테서 1원씩만 벌어도 13억이니까 13억을 벌지 않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오늘 강의를 통해서 조금 다시 한번 더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好，可以看到下一页，就我们总结了一下，我们总结了一下呢，在中国呢有一个比较大的特点，就是说人群比较聚集，而且他们的行为都是类似的。 아까 방금도 앞에서 사진으로 보셨겠지만 중국의 특징이 그 유명 코스나 유명 브랜드 항상 사람들이 한 곳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곳을 집중하는 곳이 우리 전자상에서는 지금 터보라는 아마 이게 중국 학생도 있겠지만 터보라는 전자상 업체가 지금 중국에서 중국인들을 한 곳에 무리를 지어서 제품을 지금 엄청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比如说呢，在中国呢，有 search engine， 就是搜索引擎。这个搜索引擎的最大的这个公司呢叫百度。 중국도 우리 한국에도 검색 온라인 업체가 있잖아요. 네이버라고요. 우리 중국에는 바이두라고요. 중국에서 가장 큰 우리 그 온라인 검색 업체입니다. 另外呢，比如说SNS 的 blog 就是微博啊，微博这个新浪微博就是最著名的一个微博。 그중 온라인에서 우리 신랑 웨이보라고요. 우리 한국에 말하면 카페 그런 같은 중국의 그런 그 독자들이 모여드는 곳이 있습니다. 那么在电商领域，就是在电子销售这个方面，它的领头羊或者说冠军呢，就是叫淘宝的这么一个东西。 하여 그 중에서 우리 온라인이나 핸드폰으로 전자상거래를 지금 가장 중국에서 손쉽게 하는 업체가 터바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看下一页。中国的电商呢是从03年开始的，那么从03年的一直用了9年的时间，电商发展了1万亿倍，也就是说它的年销售额9年以后是1万亿人民币。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200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9년 동안 통계를 하면 0부터 180조까지 시간이 9년이 걸렸습니다. 那么在这9年或者之后的10年，这一段时间里边呢，淘宝一直占据了全中国的电商的60%以上的份额。 이 중에서 우리 터보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전체 전자상 중국 거래의 100분의 60%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我们看下一页。下一页呢，就是说
2012年全国的网络销售是1.3万亿人民币，那么其中呢，淘宝一年的销售额呢是1万亿。 2012년의 전자상거래 통계에 의하면 전체 우리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183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타오바오가 180조를 차지하였습니다. 我们大家呢预测在淘宝这个平台销售的年销售额，那么现在是1万多亿了，从1万多亿到10万亿，那么今后需要8年的时间，8年，那么从1变成10万亿。 터보에서 자체적인 분석에 의하면 우리가 0부터 중국 전자상 거래가 180조까지 가기가 10년이 걸렸다, 9년이 걸렸다면 그럼 지금부터 또 10배로 1800조까지 가기에는 8년이 걸리지 않나 그런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所以呢，大家可以看到这个红色的这个部分呢是全国的，就是全中国的电商的销售额。那么蓝色的部分呢，一直都占据了绝大多数的这么一个百分比。 那么右下角呢还有一个表格，这个呢是全国和淘宝的比例。 도표를 보시면 빨간색이 전국의 우리 전자상거래 매출액이고요. 파란색은 우리 터보 매출액이고 밑에 우리 통계표를 보시면 2011년 우리 전국이 전자상거래가 78.2조, 우리 2011년에 터보가 63조를 차지했고요. 2012년 183조, 180조를 차지했고요. 90% 이상 점유율이었습니다. 2013년 작년에 전국 우리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360조에서 터보가 270조를 차지하였습니다. 大家都知道，去年2013年大概的全中国的电商的销售额是2万亿人民币左右，那么其中呢15000亿左右是淘宝。说了 ，OK。 那么我们介绍一下，简单的介绍一下淘宝。OK。 터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这个我估计呢，因为这个阿里巴巴集团呀已经在美国上市了，所以呢大家可能已经比较清楚了。这个左边的是阿里巴巴集团，它有3个平台。第一个平台呢是 B to B 的平台，我们呢叫它 Tmall，中文叫天猫。 터보는 알리바바 그룹에서 만들어졌고요. 하지만 지금은 세 개의 브랜드로 중국에서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B2C라고 지금 가장 터보 그룹, 알리바바 그룹에서 소비자의 사랑을 받는 텐마오점이라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第二个平台呢是 C 店铺，我们就叫它淘宝，它是 C to C 的一个平台。 두 번째 매장은 이름이 터보입니다. 이거는 개인 매장입니다. 누구나 다 터보에서 물건을 거래하고 싶으면 물건이 하나에서도 신청하고 팔 수가 있고요. 10개에서도 신청하고 팔 수 있는 C2C 유통망이라고 보면 됩니다. 那么阿里巴巴公司呢，最开始的时候就建立了这个是 C to C 的这个平台，所以呢，大家现在呢把整个的阿里巴巴集团的平台都叫淘宝，其实呢是一个误会，就是淘宝是一个总称，其实是因为这个地方呢，它的这个历史比较长而已。 그래서 알리바바 그룹에서 타오바오라는 이름 제일 처음에 말할 때 중간에 있는 C2C 업체를 타오바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터보에 대한 간단한 오해가 이 전체를 다 터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는 알리바바 그룹에 속합니다. 第三个平台呢叫阿里巴巴的这个阿里巴巴国际站和阿里巴巴，这个是一个批发的平台，是 B to B 的一个平台。 제일 마지막 하단에는 우리 알리바바 국제매장 도매 브랜드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 두 개씩 안 팔고 10개부터 시작해서 20개, 30개부터 시작을 하고 판매를 합니다. 那么我们大概统计了一下，在就是第一个平台和第二个平台，这里有多少家的卖家存在呢？大概有300多万家。 하단에 보시면 2013년 연말까지 터보 텐모 매장 오픈한 수가 토탈 300만 개 업체 매장이 터보에 있습니다. 알리바바에 있습니다. 那么第一个天猫店呢，大概有5万家存在。 첫 번째 우리 B2C 텐모점이 한 5만 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고요. 在一年的在淘宝消费的人群，这个统计是很难的，但是呢，基本上可以说有4亿人在淘宝里头来来回回的走。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 터보의 총 회원수가
4억 명 이상이 돌파되었다고 뉴스에 발표했습니다. 在淘宝里边比较活跃的买家，就是经常在淘宝里边买东西的人，一年呢有2.3亿人。 그 중에 4억 중에 2억 3천만 명 가까이는 매일 적어도 한 주일에 5번은 구매하는 이런 총성 회원 수라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所以淘宝已经远远超过了世界上任何一个电子销售平台，成为全世界最大的一个电子销售平台。 하여 터보는 2014년까지 통계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 거래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下边我们看下边一张，就是下边我们介绍一下，就是说淘宝呢，我们已经讲过了，在中国有巨大的人群。那么我们讲下边呢，讲一些它的手法，就是说它怎么来实现它的这个销售的。有一些巨大的人群，然后加上淘宝自身，每年的话很多的这个宣传费，才能达到现在的淘宝的这种销售的模式。 네, 다음은 우리 터보 가격 어떻게 우리 0부터 이 중에서 중국의 거대한 전자상 거래를 독점 정도로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만큼 또 터보에서 투자도 많이 했고요. 그만큼 또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这是一个例子，就是说在2012年的时候呢，淘宝他自己建立了一个节日，就是12月12号的这个节日叫双12。在双12的这一天，那么淘宝呢做了一个广告。 2012년 12월 10일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터보에서 자체적인 터보 날을 지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 사진을 보시면 이 터보의 날 행사 이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这个广告什么内容呢？简单的说就是这样：如果你在淘宝买了100块钱的东西的话，淘宝这家公司送给你100块钱，就把你这100块钱返给你。 이 광고 내용을 간단하게 분석을 하면 터보에서 뭐 만 원어치 물건을 샀다면 만 원을 돌려준다는 광고입니다. 于是呢，在2012年的12月12号这一天，淘宝准备了2000万人民币的现金返给大家。 터보에서 2012년 12월 10일 그날 540억을 준비를 해갖고 고객들한테 돌려주는 걸로 광고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这个活动呢非常的成功，于是第二年，在2013年，淘宝同样的在12月12号又做了一个红包，这个时候他们准备的现金是3亿人民币。 그래서 2013년 또 2012년부터 터보 날마다 이런 거대한 비용을 미루 12월 10일 오기 전에 홍보를 여러 가지 뭐 지하철이나 모든 전국에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터보에 모이게 하는 방법을 라고 보면 되죠. 于是呢，在这一天，如果中国的人他能够在0点的时候能够抢上东西，你要买了的话，那么你要抢上的话，那么你就是不要钱。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서 540억을 보너스를 걸어놨다면 그때 0시부터 2012년 12월 10일 0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날을 기다려. 왜냐하면 내가 100위안을 쓰면 100위안을 주니까 누구나 다 물건을 공짜로 얻는 거기 때문에 540원 클릭해갖고 빠른 시간 내로 1시간도 안 돼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OK， 那我们看下一页，他们造就了一个什么样的结果？ 그럼 어떤 결과를 이뤄냈을까요? 다음 페이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那么在这是另外的一个节日啊，就是淘宝其实啊每年有2个狂欢节，一个是11月的11号，一个是12月的12号。刚才我说的是12月12号，这个呢是11月11号的销售额。 터보에서 2012년 12월 12일 이런 통계를 인해서 또 자체적인 행사가 하나가 더 중대한 행사가 있습니다. 요즘 이 행사가 아까 12월 12월 행사보다 더 많이 집중이 되거든요. 우리 한국은 11월 11일이면 빼빼로데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국은 꽝골제입니다. 그러니까 싱글데이.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없거나 남자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집에서 혼자서 뭐 물건을 사라 하는 이런 개념으로 다 데이트를 하는데 집에 혼자서 터보하고 데이트를 해라 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싱글데이 터보 날입니다. 2012년 지금 터보 11월 11일 하루 터보 이루어진 성과거든요. 在这一天啊，2012年的这一天呢，淘宝一天卖出去了191亿人民币。
2012년 11월 11일 0시부터 24시까지 24시간 동안 터보 매출 하루 1일 매출액이 3조 4,380억 원으로 매출액을 이뤘습니다. 有人计算过，就是说他淘宝的一个平台一天卖出去了一个阿富汗的一年的 GDP。 그래서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그 평가에 의하면 터보 이날 하루 매출액이 아프간은 좀 미안하지만요 1년의 GDP에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그런 평가도 있다고 합니다. 昨天我们有一个老师计算，淘宝一年的销售额是韩国的一年的 GDP 是没有？不是。OK。那么淘宝2012年的11月11号，在我们有一个统计啊，10分钟的时候，就是从0点开始，它进行抢购。就我刚才说过，在中国呀，有的时候买东西你是需要抢的，抢的时候是从0点开始。那么0点开始的10分钟是2亿5千万。 밑에 하단에 보시면요 191억이 이민표로 191억 위안이고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0시부터 10분 내로 2.52억 위안 매출이 도달이 되었습니다. 从0点开始，过了37分钟，全国有10亿人民币的购买。 37분에 10억 이민표로. 쭉 보시면 这个就念吧，往上好吗？ OK。那么我们有一个计算公式，你这边可以看到了，就是说70分钟的时候是销售了20亿，到了第二天11点24分的时候销售了80亿，那么13点的时候就超过了100亿。 10시간 만에 그 100억 매출액을 도달을 했습니다. 那个时候我们的店铺呢，在第一时间刚刚开始销售的时候，银行的系统崩溃了。 그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전자상 매장이 스타트를 했는데 물건을 팔지도 못했는데 은행 시스템이 종료가 났습니다. 因为呢，这个同时啊，从0点开始啊，有500万人一起交钱，一起付钱。那么这个付钱呢，都是通过叫 Alipay 的一个平台。这个平台呢，接口呢接到中国的所有的银行，包括中国银行、工商银行、各大银行。这个各大银行从来没有见过有这么多人同时买东西。 이벤트 날 시작했을 때 0시부터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준비할 거 아닙니까? 시작하면 그때부터 한 500만 명이 동시에 은행 시스템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하다 보니까 은행도 오픈해서 처음 이런 그 온라인 은행 시스템 종료가 난 적은 처음이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那个银行的系统包括仓库在那一天都崩溃，然后有很多的客户因为这个而抢不到东西。 시스템 그 종료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했다가 구매도 못하고 그 좋은 시기를 넘어갔습니다. 那么我们再看第二年，2013年的情况。 2012년에는 3조 4천억을 넘어섰다면 작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2013年的11月11号，淘宝一天卖出去350亿人民币。 2013년 11월 11일, 작년 11월 11일 타오바의 하루 매출액이 6조를 돌파했습니다. OK， 这个时间表呢，这个李文杰先生你就帮念一下了，就是说它的第55秒就有1亿元的人民币进账。 시간을 보시면 아까 2012년에는 잠깐 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내로 2.5 위안이니까 2.5 위안을 돌파했다면 2013년에는 55초에 이벤트 시작 55초에 180억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 하나로 계산한 겁니다. 아까 그 10분은 2.5분 RMB고요. 6분 7초에는 1,800억, 38분에 9천억 돌파, 5시간 49분에 1조 8천억 돌파, 오후 13시 4분에 13시간 좌우에 작년 2012년 매출액을 돌파를 했습니다. 21시 19분에 5조 4천억, 정확히 24시에 6조 3천억을 돌파했습니다. OK， 这个2013年就是去年啊，它的特点还有一个特点，这就是手机的用户急剧增加。那么在2012年的时候，11月11号，手机啊一
天是9.6亿的销售额。 보통 두 가지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온라인상으로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거래고요. 하나는 핸드폰으로 이루어지는데요. 2012년 그 11월 10일에는 하루에 핸드폰 터보 매출액이 1,800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2013년 11월 10일은 1시간 10초에 1,800을 돌파했습니다. 핸드폰으로요. 所以呢，中国的电商啊发展很快，而且它变化也很快。那么它通过1年的时间，现在已经从这个终端是计算机或者是电脑来购买产品，到现在已经逐步的变成手机和 iPad 来买东西了。 그래서 2011년까지는 100분의 80%가 컴퓨터로 구매를 했다면 2012년에는 조금 하루 내로 1,800원, 2013년에는 1시간 내에 1,800원. 그러니까 이 숫자에 보시는 것만큼 지금 중국의 전자상 거래는 엄청 빠른 변화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所以呢，在2013年的11月11号呢，1个小时就是第1个小时，它1小时10秒，在淘宝的手机交易额呢就超过10亿。说完了 ，OK。那么这一天，2013年的11月11号产生了非常多的销售冠军。这个在各行各业都有很多的销售冠军，一天销售1亿以上的店铺非常的多。 요 밑에 그 인해서 요 밑에는 그날 가장 많이 판 업체들이 통계표입니다. OK， 我们下边呢有一个清单，这个清单还不全，大概10家以上吧，都是一天它销售了1亿人民币以上的这个店铺。 여기 있는 매장에 지금 통계는 많지만 한 10개 정도를 선정해 왔지만 여기 첫 번째 아마 브랜드도 아닙니다. 그냥 터보 안에서 아마 그 뒤에 아마 그러면 이 내용은 이해가 될 거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이분 같은 경우는 이 하루의 방문 인원수가 51만 6,550명으로 그 방문을 했고요. 매출액은 180억 한 개 매장에서 초과를 했습니다. 这些店铺呢，他们一天要消化的包裹，因为它都是通过快递寄的，这包裹呢大概40万到50万件。 한 개 부채에서 왜냐하면 그 물건을 판매를 하면 그 택배로 보내야 되니까 택배만 그 포장을 하는데 40만 개에서 50만 개 정도는 하루에 포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OK， 那么我们进入下一页。我们下一页呢，想谈一谈，就是说它怎么形成的这样的情况。那么我们讲淘宝，或者是说中国的电商是一个最大的新兴市场，它也是很多品牌聚集的地方。 그래서 왜 이러면 터보가 매출액이 1년에 200배씩 뛸까요? 왜냐하면 중국에 터보가 아마 이런 큰 지금 새롭게 10년 전에는 중국에 전자상 거래라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이렇게 많은 곳에서 터보에 몰려들어서 또 많은 브랜드들이 터보의 매장을 오픈한 원인이 뭘까요? 다음에는 그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那么中国的电商发展的之所以这么快，我觉得其中一个原因是因为中国的线下的实体的零售业啊，它的发展是比较落后的，所以呢，电商起到了弥补这个落后的零售业的这么一个作用。 개인적인 평가지만요. 중국의 전자상 거래가 왜 이렇게 급속히 발전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하나가 중국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굉장히 손님 접대를 그 10년 전에는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장에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물건을 사면 집까지 배달수가 하니까 지금 아마 10년 만에 0부터 어느 날까지 여기가 쉽지 않다는 걸로 그 쉽지 않은 주요 원인이가 또 기회가 나왔던 원인이가 중국에는 오프라인이 여러 가지로 많은 낙후, 관리가 잘 안 되고 서비스가 따라 못 가고 하는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淘宝呢，刚开始的时候是以卖假货就是闻名的，大家都认为在淘宝里边到处都是假货。但是今天呢，已经发生了巨大的变化，淘宝里边世界的大牌子，就是巨大的品牌都在淘宝开店了。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터보에서는 짝퉁으로 유명했습니다. 예, 짝퉁 브랜드 판매 유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느 날 10년 날의 발전이 지금 세계의 가장 유명 명품 브랜드도 터보에 매장을 오픈하고 판매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짝퉁으로 사람을 모았습니다. 우선. OK， 我们看下一页。这些品牌，这个其实只是很小很小的一部分啊。那么他们早就在淘宝，像 Dior， 像这些品牌，像 Shiseido， 这个 Funke， 像这些品牌 Lancome， 他们都在淘宝有自己的旗舰店。 일부 지금 터보에서 판매되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이런 복장 같은 브랜드에 대해서 지금 등록이 이미 다 돼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품입니다. 再下一页。同时呢，在淘宝呢，通过这几年的大量销售，在淘宝形成了一个新的概念，叫淘品牌，就是只有在淘宝里边存在的品牌。 여기 있는 브랜드들은 아마 어디에서나 볼 수 없을 겁니다. 아마 터보에서만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브랜드는 터보 안에서 개인이 여러 가지 다양한 짝퉁 제품을 팔다가 자체적으로 터보라는 유통망을 이용을 해서 터보 브랜드라고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판매량이 명품 못지 않습니다. 명품 초과입니다. 比如说在这一页里面啊，有一个右侧中间有个红色的叫 H Style， 这是很有名的一个淘品牌。 이 중에서 아마 한국하고 연결된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H 스타일이라고 한국에서 들어보셨을까요? 강남스타일 나죠? 근데 H 스타일은 못 들어보셨죠? 근데 요 H 스타일 오게 담은지 아니죠? 아마 H 스타일은 한국에 유학 온 중국 유학생이 그 이마트에서 10년 전에 물건을 구매를 해갖고 우리 방학하지 않습니까? 방학에 그 중국에 가면 그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을 해갖고 터보에서 판매를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약 5년 넘는 시간에 어느 정도로 발전을 했냐면요. 개인이 이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해갖고 중국에서 판매를 하다가 어느 날 터보에 특히 작년 11월 11일 그 이벤트 날 아마 최고 첫 번째 순위 10위로 들어가는 하루 매출액이 300억 가까이 됩니다. 하루 매출액이. 그 정도로 자체적으로 그 우리 한국의 유학 온 중국 유학생이 그 중국에 돌아가서 이마트에서부터 시작한 오늘의 터보날의 유명 브랜드로 인정이 된 사례입니다. H Style 在淘宝里面是最大的一个。OK， 那么 H Style 今年签的代言人是全智贤。 별에서 그대 이번에 중국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번에 H 스타일 우리 왜냐하면 옷을 팔려면 보통 한류 옷을 팔거든요. 우리 또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전지현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这些品牌呢都是在淘宝诞生的，在淘宝里边呢大概有几亿人的 fans。 여기 있는 브랜드들은 찾기 볼 게 아닙니다. 중국 내에서는 우리 터보 안에 사업분들이 회원수들이 여기에서 이 브랜드를 선택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충성 고객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브랜드를 가장 많이 여기 지금 나온 브랜드가 가장 많이 잘 자체적으로 판매가 되는 업체 브랜드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충성 고객이 많습니다. OK， 那么我们总结了一下，就是说从2012年的中国的电商的特点是品牌化，这稿里头没有。2012年在中国的电商它的特点是品牌化。 2012년 터보의 특징이 브랜드화. 对。OK， 那我们进入下一页。淘宝呢，同时呢又是一个最大的这个新兴的媒体和最大的新产品的开发市场。 터보는 동시에 중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유통 개발 시장이지만 동시에 또 중국에서 가장 큰 신흥 매체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我们看一下下一页。简单的说呢，比如说一个媒体，它是需要做广告的。那么在淘宝上做广告是什么样的一个效果呢？我截取了2012年的11月16号当天的在淘宝首页，就是我们箭头的这个位置。这个位置上，比如说我要投一个广告，它的浏览量是多少？是8000多万。 여기 터보 메인 페이지거든요. 2012년 11월 16일 그때 하루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터보 메인 페이지를 방문한 인원수가 8천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OK， 那么一直以来呢，淘宝的首页，这个他们都叫首页焦点图啊，就是这些焦点图的位置，基本上每一天的浏览量都在7、8千万以上，每天都是这样。 통계에 따르면 2014년까지 통계를 하면 터보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는 인원수가 매일 7천만 명에서 8천만 명 숫자를 도달한다고 합니다. 而且呢，你可以通过淘宝把你的广告投放到电视台，投放到中国的很有名的杂志上去。就是说，通过淘宝，你可以把你的广告投放到全世界的、全国的、全中国的任何一个媒体上去。 터보를 통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미디어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그만큼 매체의 힘이 강합니다. OK， 下一页。这个呢是淘宝的另外一个平台，叫淘宝试用平台。试用就是说我们拿出来不要钱，让大家来试着用一下，这么一个平台。 또 터보에서 지금 사용하는 또 하나의 다른 방법론이거든요. 여기 있는 제품은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여기 또 이런 하나의 마당이 있습니다. 이 마당에는 신제품들을 냄비로 누구나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그 매장입니다. 一般呢都是公司啊用来推广自己的新产品的时候用这个平台。 회사에서는 제품을 터보에 공급해주고 터보에서는 그 제품을 많은 사람들한테 테스팅이죠. 이 제품이 어떤지. 那比如说下一页，下一页呢是中国的联想一个把 IBM 给买下来的一个 Lenovo 的一个厂家，他做的笔记本。 요 컴퓨터는 우리 한국에 삼성이 있다면 중국에는 또 레네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들어낸 컴퓨터거든요. 那么这个地方呢，它的价值是4500块钱的一个笔记本，它免费提供。 가격이 4,570위안 하는 그 노트북을 한 대로 냄비로 사용하게 한답니다. 那么这个大家可以看到底下呢，一共有多少人申请？有10万人申请这一台。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됩니다. 每天都有这种情况发生。 여기에서 예를 들어 보면 이 10만 3,9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이 한 대를 냄비로 쓰겠다. 어떻게 보면 홍보 방법이죠. OK， 再往下。所以我们总结了一下呢，就是说，在淘宝或者在中国啊，你要做零售业，它第一个 keyword 就是第一个关键词就是多卖，就是要为大多数的人服务。 터보에서 일단 무조건 믿는 광고 카페가 무조건 많이 팔아라. 첫 번째. 那么多卖多到什么程度呢？多少都行，而且，看下一页，对，这个是啊，在淘宝啊做活动的时候，就是像过节呀、双11呀，或者这些有节日，很多人来的时候，我们的店铺打的一些广告。 터보에서 보통 이벤트 할 때나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매장에 모여드니까 그때 그 고객들한테 하는 광고입니다. 刚才呢我已经给大家讲过了，在中国有一个很奇怪的现象，就是提供服务的或者卖东西的人比较强势。那么我们每一次好的店铺啊，他在做活动的时候，我们打出来的广告不是拉大家进来买东西，而是说如果你很啰嗦的话，你就不要来了。 그러니까 터보나 아까 엣지스타일 같은 그런 매장에서는 우리 이벤트 할 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100만 명이, 500만 명이 막 매장에 들어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물건을 팔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 매장에서 공동하게 어떤 광고를 내냐면 여기에 보시면 여보세요. 칭이 쯔즈고우바. 뭔 말인가 하면 알아서 사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광고들이 매장에 나온다고 합니다. 하여튼 어이가 없죠. 예. 我刚到中国的时候呢，去做这个事情非常的困惑，我很不理解，为什么一般的来说，大家是要拉客户进来买东西，而在中国是要推大家最好不要来的这么一种情况。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가 중국에 와서 이 온라인 노출을 운영을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면이 고객이한테 오히려 매장원보다 더 그런 강할 정도로 이런 광고 카페를 이렇게 매장 위에다가 짓거리지 마세요.
알아서 사세요. 그리고 밑에 또 보시면 물건은 문제에서도 돌려 안 줍니다. 물건이 잘못돼도 당신이 문제입니다. 이런 광고 카드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这个你翻过了是吧？就是说你不要老催我，哎，把时间留给我来发货。OK， 下一个。我们在每一次做活动的时候，我们需要给顾客的注意事项有很多很多的内容，但是很多内容可能大家都不理解。比如说，如果你写错了地址，自己不改的话，我是不会给你改地址的。你打电话来，我也不会接的。 혹시나 물건 사는 아까도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혹시나 그 중에 또 좀 더 깊게 또 들어가면 책임을 안 지려고 혹시나 고객이 뭐 그 주소를 잘못 볼 수도 있잖아요. 번호 수틀린다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무슨 원인으로 제품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우리한테 없습니다. 책임은 당신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주소를 쓰세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比如说，中国有很多的快递公司，如果谁想指定某一个快递公司，你必须通过这个快递公司给我发货的话，这种订单我们是不接受的，就是你不要买，你今天就不要买。 그러니까 혹시 또 고객들이 선정하는 택배 회사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EMX로 보내달라, 아니면 뭐 개인 운영하는 택배 회사로 보내달라 하는 이런 그 요구가 있거든요. 보통 시기에는요. 하지만 이런 이벤트가 모여드는 시기에는 택배도 내가 지정한 택배를 쓰셔야 됩니다. 당신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물류도 우리가 알아서 늦게 도착해도만 찾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 터보에서 말도 안 되는 마케팅 방문론이 터보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OK， 就包括有人问问题，我们也不答复。OK， 那么这个是中国现在的现象，就是像我刚才讲的一样，就是卖东西的人为什么他是要多卖，他多卖，那么他就顾不上服务给每一个人，就是很小的个体他就顾不上，那么有很多很多的人来，所以没有办法，只能这么做。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터보에서는 무조건 많이 팔아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런 데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OK， 下一篇。通过多卖，我们要达到的目的是品牌化，就是在中国呢，你要做这个生意，这个第二个关键词就是品牌化。 두 번째 핵심 단위는 많이 파는 목적이 결국에는 브랜드화로 아까 엣지 스타일처럼 처음에는 10개부터 500만 개까지 뭐 이런 형식입니다. 那么我相信亚洲人，特别是中国人，他最迷信品牌，只相信品牌。 중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중국인은 우리 아마 중국 가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 한국에는 대부분 우리 뭐 자동차를 보면 현대차나 기아차가 많잖아요. 하지만 중국에 오면 오지각색 나라 차들이 다 있잖아요. 그만큼 중국인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엄청 높습니다. 亚洲人我不知道韩国人什么样的，但是中国人是这样的，他非常崇拜权威，就是权威性的东西，他是比较崇拜的，比较相信的。 세계 뭐 최고 브랜드 뭐 자동차 뭐 아우디 뭐 벤츠 뭐 BMW 이런 건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의 브랜드고요. 중국에서는 중국 자체적인 자동차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所以呢，如果我们在中国卖东西的话，你即使是韩国的有名的品牌，你是世界的品牌，但是你没有在中国进行品牌化，大家都不知道你的时候，那么你就不等于在中国是个品牌。 그래서 세계별 글로벌 명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모든 뭐 매체, 광고, 언론을 통해서 중국인한테 전달을 하니까 혹시나 한국의 중소기업이나 특히 뭐 롯데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을 특히 베이징에 뭐 마트도 있고 하지만 중국인들이 롯데를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엄청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어느 뭐 일본이나 한국에서 유명한 브랜드가 중국에 와서도 그만큼 브랜드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고 방법론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릅니다. OK， 那么你把你的产品在中国利用各种各样的方法做成品牌以后，还要注意，在中国马上就会出现假货。 그래서 열심히 해서 브랜드화 도달하자 할 계기에 중국에는 항상 따라오는 게 짝퉁이 있습니다. OK， 똑같은 이름으로요. 那么你就开始还有另外一个战斗，就是说和假货战斗。 그래서 짝퉁하고 싸워야 됩니다. 那么在和假货做斗争的过程中，你是品牌这一点很重要。
如果你根本都不是一个品牌，就在中国来讲啊，你不是一个品牌的话，你就战胜不了假。 그러니까 브랜드라 해도 짝퉁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우리 베이징에도 또 짝퉁 시장도 있잖아요. 전문 명품만 파는 그런 시장이 공식화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비록 브랜드가 옳은 업체도 짝퉁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중국인들이 모르는 브랜드가 들어가서 경쟁을 하려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좀 성공할까 하면 또 바로 모방품이 나와버리고요. 为什么战胜不了假货呢？是这样，我们曾经代理日本的一个品牌在中国销售非常好，但是呢，销售了1年以后，满街都是假货，而且呢非常便宜。比如说我们卖60元，他就卖5元，满大街都是。 예전에 한번 일본 업체와 함께 중국에 진출을 했었는데 1년 동안에 엄청 노력을 해서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에는 똑같은 제품이 거리마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터보에서 60위안에 판매를 한다면 뭐 거리에 땅에 물 펴놓고 뭐 5위안에 판매하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모방품 시장이 중국에 장난이 아닙니다. 那么我们费了很大的劲找律师去告一家店铺的话，刚告完，那么就会出现两家另外的店铺。 처음에는 공식적으로 법을 믿고 그 고수를 했죠. 하지만 그 업체가 문 닫을 때 또 새로운 똑같은 업체가 또 2개가 탄생이 되니까 계속 그냥 그 따관스 고수만 하다가 시간이 흐를 때 결국에는 힘들어서 포기한답니다. 特别像有一个游戏叫打这个老鼠，你打一下会出来2个。 그러니까 우리 그 게임에 보면 그 뭐 호랑이 머리가 하나 치면 옆에 2개 나오는 것처럼 치면 2개 나오고 치면 3개 나오고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OK， 所以我们就注意品牌化，把自己的产品变成品牌，让大家都认同。这种时候，那么大部分人都会买我们的产品。 그래서 브랜드에서 인지도를 높여야 됩니다. OK， 那么这个呢是一个例子啊，就是说，刚才我说过了，在淘宝、阿里巴巴的平台呢，它有3个平台。像我们公司啊，比如说第一个标记就是 Tmall 的平台，第2个标记呢就是 C 店铺的平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터보 안에 지금 이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터보 매장입니다. 위에 보면 텐머 B2C, 여기 밑에는 이 사실은 터보 데니가 이 개인의 터보 데니거든요. 이 브랜드는 사실 2개 브랜드 다르고 공동 브랜드는 알리바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습관이 돼갖고 터보가 이 점으로 인해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 점이가 사실은 짝퉁 시장 전문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이 무조건 판매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점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보면 보석의 그 보석 모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빨간색 그 신을 줘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하나 주거든요. 그거 하나 2개 뭐 하나 이식제 판매 뭐 하나 더 주고 하는 형식으로 이 하나를 얻으려면 약 한 10만 개 정도는 판매를 해야 이 모자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이걸로 유혹시킵니다. 또 우리 터보에 있는 우리 회원들은 이 모자의 그 지명을 보고 왜냐하면 브랜드를 인정을 하는 거지요. 中国的电商呢，它从平台来讲，它的趋势就是品牌化，就是我刚才已经说过了，是店铺的品牌化。所以呢，比如说淘宝这个公司，它对于在天猫店开店的公司呢，它有非常多的押金和保证金。那么如果有的顾客说你卖假货或者是服务不好的话，它就会没收这些保证金。所以开淘宝的天猫店，比如说 Tmall 是花很多钱的，它是需要有一定的保证的。那么下边的 C 店铺，它现在呢也有一个系统，就是评级系统。那么如果你的好评大家多了，那么它就给你比如说皇冠的标记。 그래서 터보에서 보면 왜냐하면 이런 개인 매장은 관리하기가 엄청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짝퉁 그 제품들이 개인 매장을 통해서 엄청 많이 그 터보 유통망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터보 회사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브랜드가 201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거가 텐머거든요. 그러니까 이 텐머를 위해서 지금 또 터보 업체에서는 엄청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면 11월 11일은 텐머점만 그 이벤트에 참석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텐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 터보에 또 비용 투자도 해야 됩니다. 매장을 오픈하려면 자격도 인정을 해야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브랜드를 판다면 브랜드에 대한 중국에 들어오면 수입 제품이라면 수입 제품에 대한 뭐 증명서라든가 위생 증명서라든가 다 정식으로 통관된 이런 물건들이 터보 텐모점에서 판매를 합니다. 하지만 밑에 같은 경우는 그냥 고객들이 인정하는 것은 이런 그 또 평가가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뭐 물건을 샀다고 하면 이 물건에 대한 질량이 어떤지 또 고객들이 진정하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것도 또 가끔씩은 돈을 내서 좋은 평가를 많이 받는 방법 수단도 쓸 때도 있습니다. 所以我们底下的这个店铺呢，已经来了600多万人的这个顾客了，好评非常多了。这样的话呢，在淘宝里边，顾客看的时候，你的皇冠越多，就是越受信任的店铺。 그래서 비록 그 터보에서의 커시엔저더 성호가 사실은 브랜드인데 이거는 뭐 중국에 없는 브랜드다. 하지만 내가 이 매장을 오픈을 해서부터 지금까지 약 5년 시간에 600만 명 정도 고객이 제 매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600만 명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평가하고 또 사고 평가하고 해서 6년 사이에 지금 이런 보석 모자를 4개를 얻었습니다. 터보의 개인 매장에서 가장 높은 그 어떻게 보면 질, 그러니까 급이 여기 파란 모자가 5개가 되면 또 노란 모자를 하나 줍니다. 그거는 100만 개 이상 물건을 팔아야 주는 그런 모자가 있습니다. 下面一篇，品牌店铺或者是说天猫店铺在淘宝里面是优先展示的，它有优先权，这也是淘宝平台对于品牌的一个推荐或者是推动的。 터보 자체에서도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하여,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그 브랜드한테 자격을 주는 그런 검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브랜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那么大家知道呢，在电商里边，他买东西一个很大的因素是 keyword， 就是关键词。那么任何一个关键词，它排在最前面的企业，它这个因素考虑的因素，其中有一个就是信用度。 그래서 키워드 검색을 보통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자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텐모의 매장을 오픈한 업체 순위로 앞에 메인 페이지 여기 번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있는 것처럼 앞에 메인 페이지에 이런 브랜드로 텐모에 가입한 업체들이 우선순위로 그것도 여러 가지 고객의 평가에 의하여 그 자동적으로 순위가 매겨지거든요. 放在下一个。这个店铺排名也是一样的就是店铺等级越高，它排名越靠前边，在任何一个环节里都是一样的。 C2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보면 그 노란 모자가 아까 굉장히 물건을 100만 개 이상을 판 업체가 노란 매장이 있고 이런 형식으로 그 첫 번째 순위에서도 이런 신뢰도가 높은 매장이 최우선으로 검색이 됩니다. 下一页。品牌化以后呢，我们就会碰到假货的问题。那么左边是我们卖的真货，右边是假货。它用我们的图，所以你看不出来到底是真的和假的。但是它呢是5块钱。 그래서 텐모점을 오픈하고 브랜드하러 갈 때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왼쪽은 지금 정품입니다. 오른쪽은 가짜입니다. 下一页。所以我们用了很多方法来解释为什么假货是很危险的。那么它从材料到它里边含有的重金属检验标准等等一系列我们在这个我们自己的产品里头进行介绍。 그래서 이렇게 고객을 설득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깨끗한 눈으로 좀 보십시오. 그리고 왜냐하면 가짜 모방품은 어떤 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석도 정품 업체를 파는 업체는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그 이런 정식적인 중국에서 허가를 받았는지 왜냐하면 위생 허가가 명확한지 이런 걸 보고 인정하고 브랜드를 선택을 하십시오. 이런 걸로밖에 그 고객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到现在呢，就是说，淘宝或者中国的电商从2012年大批的销售到现在呢，特点已经发生了很大的变化。现在特点呢是分销和协同销售，就是大家一起来销售的这么一个模式。 특히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터보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는 방법이 나눠서 팔고 협력하여 운영하다는 이런 키워드가 많은 터보 매장에서 터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下一页。
还是刚才的这个韩都衣舍叫 H Style 这个公司，如果你在淘宝里面找 H Style 韩都衣舍这个4个关键词的话，你就会发现有很多很多的品牌，很多很多的店铺都在卖韩都衣舍。 아까 H스타일 키워드로 터보왕에서 검색을 했을 때, 왜냐하면 H스타일 제품을 팔고 있는 제품 매장 수가 44만 7천 개 업체에서 터보 안에서만 지금 H스타일 제품을 공동으로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一个关键词呢，现在出现了44万。OK， 下。我们再打一个叫 Only 的一个另外的牌子，这个牌子呢就比较起刚才的淘品牌，就是 H Style， 它的这个宝贝数就是所谓的这个产品数啊，要少了一半，23万。 이 얼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명품 브랜드거든요. 하지만 아까 H스타일 같은 경우는 명품 브랜드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키워드의 검색수를 보면 H스타일 같은 경우는 40만 개의 업체 이상이 판매를 하고 있지만 우리 얼레 같은 경우는 23만 5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再看下一个，比如说这个呢是非常简单的一个例子，就是说如果你在淘宝里边找长袖 T 恤这么一个关键词的话，它的第2名就是左边的这个，它卖的是第2名最好的啊，卖的非常好，它是第2名。右边这个呢是第66名，就是 H Style 的一个衬衫 T 恤。 그래서 보셨을 때 왜냐하면 검색으로 그 키워드로 옷을 검색을 하면 이런 형식으로 여기에서는 3명이 이 3집에서 이것을 팔고 있고 H스타일 같은 경우는 2062집에서 이 같은 브랜드를 판매를 하고 있는 키워드 검색에도 이게 나옵니다. 这个第2名的产品啊，左下方有一个数字，是有13430人收到货，也就是说，他在比如说1个月的时间里头，他卖了13000件。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여기 밑에 보면 13,430 그 사람이 물건을 받았다는 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3,000개 정도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但是呢，大家看这个右边的这个 H Style 的衣服，它有一个红色的圈啊，这里边呢有2000多家店在卖这件衣服。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H스타일 같은 경우는 2,000개 업체 정도에서 판매를 하고. 所以实际上右边的这个的销售的数量要远远大于这个前边的这个数量。 네, 하여 아마 당연히 많겠죠. 많은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也就是说，现在呢，淘宝呢也在逐渐的不断的变化。那么我们现在所碰到的问题啊，是淘宝现在向手机化和微信化这个方向来转变。这个呢，以后我们有时间再讨论。 여기까지 터보에 대한 기본 요약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또 터보에서 작년까지 아까 매출액이 얼마였죠? 2011년 11월 11일 6조였지 않습니까? 1일 매출액이요. 그만큼 지금 또 우리 중국에는 웨이챗으로 우리 한국에 보면 카카오트 있는 회원처럼 지금 핸드폰이 고객이 엄청 많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음에는 터보 플러스 또 지금 터보하고 경쟁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 분이 한 명이 있어요. 그분도 우리 알리바바 그룹 그분이 성함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핸드폰 중심이에요. 근데 그 웨이챗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국에서 작년의 평가에 의하면 웨이챗을 사용하는 그 회원 수가 6억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구만요. 터보는 지금 4억 명이고요. 그래서 아마 웨이챗이 지금부터 또 터보하고 경쟁을 하려고 엄청난 투자를 해서 그 지금 또 전자상거래 새로운 하나의 세계를 지금부터 또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가 그 만들어지고 내년부터는 또 새로운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谢谢大家。如果大家有什么问题的话，可以提。 네, 혹시 질문 있을까요?
淘宝除了这些像什么衣服啊这样的产品以外，也没有卖一些服务产品，比如说什么像那个在淘宝卖的怎么样？比如说我去什么宇宙旅游啊，什么类似于这样的。在淘宝里边呢，它这个产品要分很多的类目，这个类目里头包括服务行业。 항목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서비스 항목이 있습니다. 还有一些虚拟产品。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제품도 있고요. 比如说呢，简单的我举个例子啊，中国人要出国旅游的时候，他要这个办理签证，那么有很多的签证现在在淘宝可以办，比如说我们公司的人去马来西亚，他要拿到马来西亚的签证怎么办呢？他在淘宝上就可以办。 지금 비자도 터보에서 하고 있다네요. 비자 자체 서비스도 하고 있답니다. 就是马来西亚这个大使馆的签证办理中心，它有分销商，在淘宝就有开店。可是多吗？那样的人？非常多，非常多。现在选择的人非常多。 많다고 합니다. 就是服务在淘宝也是一个特别疯狂的一个行业，包括手机的充值，很多了，非常多。 서비스 제품도 엄청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후에도 지금 터보 자체에서도 서비스 업무를 좀 더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마이크가 아니 제가 목소리가 크기가 궁금한 게요. 네. 타오바오가 성장할 때 같이 입점한 그 C2C 있잖아요. 개인들은 이미 보자도 많고 많이 팔았고 해서 계속 잘 팔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홍보라든지 네. 어떻게 파냐는 거죠. 그 검색어에서도 제일 하단에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신뢰도도 낮고 이제 시작했으면서 검색 순위에서도 밀리고 네. 그러면 어떻게 저기를 새로운 사람이 뛰어들지. 네.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네. 이제 뛰어드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예, 알겠습니다. 这位女士的问题呢是，那个现在以前淘宝从零开始，从冒牌开始卖的时候，很多个人 C2C 那个店铺，它那边是就是有可能一起跟淘宝成长，像什么 H Style 也好，或者是其他的品牌也好，他们现在已经是属于是站不稳了，对吧？已经站住了。可是现在如果是在淘宝里这样新开店的人的话，他的机遇或者他的这种可能性，已经有这么多产品，这么多人都在去在淘宝上卖他的产品，那他是用什么样的渠道，用什么样的方法，能在淘宝开店铺的话，能可能性大呢？OK， 这个呢，其实呢，用简单的话来解释，就是我刚才说的品牌化。你要让你的产品让更多的人知道，所以你就必须做品牌化。品牌化有很多方法，那么其中的一个方法，比如说你在天猫开店，这也是一个方法。 C2C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집해서 아까 판매하는 분만 250만 개 매장이 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서 혹시 내가 브랜드면 예를 들어서 텐모 매장부터 시작을 해서 또 우리 같은 이미 중국에 지금 오랫동안 터보를 연구하거나 이런 고차이나라든가 이런 업체하고 상의를 하면 아마 다음에 제가 강의할 내용이 우리가 지금 전남에서 어떻게 보면 담양 한과라고 있습니다. 우리 담양에 가면 우리 보통 한국에서 명절이면 한과를 먹잖아요. 하지만 이 한과가 지금 중국 사람들도 조금씩 맛보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2010년부터 그 사례를 겪어서 다음에 아마 그 강의가 이후에 이제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좀 더 적극적인 아마 여기서부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팔았는지에 대한 어떻게 했는지 금방 매장 업체가 어디까지 성장을 했는지 또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있습니다. 刚才我已经讲到了，其实很简单，就是说，如果你在万里长城的门口，5月1号，你在宣传你的产品的话，你可能很快就会变成品牌。所以呢，比如说在淘宝里边，你拿出一部分产品白送，这也是一个办法。就是说，刚才我说过了啊，有一个试用中心，你在试用中心里边送给大家，那么这也是一个方法。就是方法有很多的，实际上。 하나를 제안해 또 드리자면 이제 방금 우리 그 제품 사용하는 그런 매장이 있잖아요. 거기다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을
공짜로 제공해서 사용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성으로 터보 안에서 통해야만이 좀 제품에 대한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总之呢，但是在中国呢，品牌化这个过程要花的钱确实越来越多了，比以前要多。 지금은 사실은 좀 처음에 했던 분들보다 브랜드 홍보에 대한 좀 투자를 지금 매장에서 업체에서 지금부터 조금씩 추가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쟁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있을까요? 네. 상거래 협동 과정 상황이 손님들입니다. 네. 타오바오 말씀 잘 들었는데요. 네. 저희 우리나라로 하면 오픈마켓, 찐마켓이나 옥션 그런 11번가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그 오픈마켓이 C2C나 C2C가 엄청 그 시장이 커지면서 갑자기 정부에서 세금을 그 개인 판매자에게 매기면서 많은 업체들이 망가졌었거든요. 초기에. C2C도 세금을 받아요 지금? 예. 한국 C2C도요? 개인 매장도요? 개인 매장이긴 하지만 개인 판매자가 어느 정도의 매출 이상이 일어나면 4,800만 원 넘어가면 그거는 개인 판매자도 사업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한 라인은 정부에서 지정해 줍니까? 세무처에서? 예. 월매까지 발매 그 이상부터는 세금을 받는다고? 예. 아, 그래서 그 많은 판매자들이 망했죠. 그때 네. 당시 2000년도 초기에요.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그 세금을 생각하고 그 판매가를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업자들이 버티고 있는데요. 타오바오도 지금 그쪽 중국은 지금 타오바오가 세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네. 중국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인터넷에서 그냥 짧은 지식으로 좀 들었는데요. 네. 그게 언제쯤 예상되고 또 우리 같은 외국인이 네. 저희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저희가 중국으로 지출하면 외국인일 건데 네. 외국인이 들어갔을 때 세금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으면 알려주겠습니다. 중요한 질문한 것 같아요. 对，这位学生呢是想问的是，现在那个是从2006年开始，韩国也现在是网络大国嘛，原谅他这边也有以前是 C2C 和 B2C 这个概念的一个店铺，可是政府也是之前呢，他那个 C2C 上那个店铺呢，它是不收费的，可是这个很多人都是卖额高了之后 ，C2C 就开始给你定一定的余额，就是你如果超过这个营业额的话，我们就会这个超越的方面有可能是收你多少的税金。那就刚才他也是在这个，他本身就是学电商的嘛，因为那样他在这边如果在中国，他也听说，如果在淘宝店里开店的话，他是现在目前是不交费的，不交税的。这样的话，以后中国政府现在好像听说是要为这个事情而准备。那这个准备的这个时间具体什么时候会不会有可能 C2C 的一些店铺，因为他们对这个 B2C 和 C2C 现在是我估计是就是这个问题，就是如果要收的话，什么时候开始会收呢？如果不收的呢，或者是那个外国人的话，他如果是要开淘宝店的话，是有没有什么样的一些 C2C 里面的限制 ，B2C 里面有没有限制，就是这个问题。OK，先说税金啊，这个对于 C 店铺、C2C 的店铺、个人店铺来讲，在去年已经有收税的事例了。这个事例呢是这样的，就是说不是全国统一的，是某一个地方的某一个区的税务局，他自己定下来说，对于个别的某一些C 店收税，这个呢已经在去年已经有了。 일단 우선 먼저 C2C부터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전 중국에서는 아직은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답니다. 하지만 각 지역이 독도성에는 뭐 중국이 어차피 땅이 크다 보니까 그런 지방 도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부 자체적으로 테스팅으로 왜냐하면 개인한테서 많이 파는 사람한테 그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규정이라는 게 뭐 몇 프로를 개한다는 것도 없고 그에 대한 지금 자그마한 움직임은 C2C에 대해서는 보이고 있고요. 但是这个政策并不是全国的政策，也不是针对所有的 C 店铺都实施的政策，因为在淘宝开小店的这个商家呀，他的雇佣啊，影响到2000万到3000万人的工作，所以政府呢对这一块是非常慎重的，不会那么
快就全面的要收税。 지금 C2C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정부에서도 지금 바로 정책이 나올 수 없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도 지금 터보 250만 개 매장 중에 한 2,500만 명 가까이가 지금 터보로 인해서 직장을 해결한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차피 지금 터보 자체에서도 개인 매장을 통해서 처음에는 우리 뭐 학생들이나 금방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터보를 운영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되고 하니까 아마 지금은 그 처음에는 이 여전히 세금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문의가 나왔다가 요즘 어차피 또 여러 가지 어차피 소득세를 내게 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많은 업체들이 손실을 보고 개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지 않겠죠. 세금을 많이 바쳐야 되니까. 예. 对于 C 店铺的大店铺，就是它有几百万销售额的这种大店铺的征税，政府一直都在讨论应该怎么收税，包括现在就是2013年也在讨论这个问题，还没有结论。 그 중에서 아까 힘이 가장 강한 거 엣지스타일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팔지 않습니까? 이런 개별 매장 아까 말씀하신 거는 숫자에 대한 그거라면 지금 중국 정부에서도 방법론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은 좀 쉽게 갈 수 있고 이미 경험이 있고 오랫동안 된 이런 업체는 아마 지금 자그마한 뭐 세금 제도라든가 아니면 아직은 정책이 실시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 중이고 어떻게 하면 현재 있는 회원수라든가 터보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면서 어떤 좋은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另外呢，就是外国人可以在淘宝的 C 店铺开店，只是稍微有一些不太方便的地方，就是有一些政策它是不能享受的，外国人不能享受。 외국인도 터보에서 매장 오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중국인이 하는 것보다 어차피 좀 복잡한 면이 많지요. Tmall 的店铺就是这个天猫店铺是必须由公司来成立的。 이 텐모 B2C 같은 경우는 무조건 회사 법인 등록 이름을 갖고 매장을 오픈할 수 있다고 합니다. 所以外国的企业应该先在中国成立一个公司，由这家公司来申请。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먼저 중국의 회사를 만들고 중국에 진출을 하고 그 회사 이름을 갖고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더? 네. 오케이. 예. 你好，老师，您也提到那个微信。刚才你也提到那个微信，现在不是有一个词叫微商吗？就是不管是通过那个微信上的微店铺，或者是那个朋友圈来那个做生意的，现在也挺多。然后就是淘宝对这种现象，淘宝对这种现象，就是怎么对待这种现象的，或者是您对这种现象有什么看法？还有就是你刚才说过那个淘宝要进出那个微信这个平台，现在我听说的是，比如那个微信上聊天的时候输入什么支付宝类似的关键字眼的话，超过至少大概是100次左右的话会被封号这种现象，如果对以后淘宝进出微信平台有什么影响？这样，您的看法？首先是不是我还得用韩国语再说一遍？您不会讲韩文？会。那您用韩文再说一遍吧。 아까 우리 통역하신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국 웨이신, 한국 카카오 같은 있잖아요. 그리고 웨이신에서도 우리말로 웨이商하고 웨이신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분도 많이 땡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타오바오에 어떻게 대책하는지 그리고 대해서 선생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OK，在中国呀，我刚才已经说过了，淘宝的这个集团叫阿里巴巴集团，它占了全中国的电商的67%左右。那么剩下的部分，这些部分的淘宝的竞争对手有哪些公司呢？有亚马逊 Amazon 和有一个叫京东的，叫360 by 这么一个公司。
司，叫京东商城这么一个公司。那么首先呢，大家应该理解，淘宝和京东商城是竞争的关系。同时呢，在微信就是 WeChat 这个领域里边，有另外一家公司叫腾讯公司。这个腾讯公司呢，是一个做这个，就是它有很多软件，比如说有 QQ 啦，有这个SNS 一些软件。这个腾讯公司在某些方面也是淘宝、阿里巴巴的竞争对手。那么今年呢，在不久之前，这个腾讯公司和京东商城合作了。那么他们在腾讯的WeChat 这个平台上开了一个店铺，就是你刚才说的这个微信的这个店铺，那叫微商铺。这个我们也参加了，因为我们在京东商城我们也有店铺，所以呢，京东商城就邀请我们参加这个微商铺。所以呢，你刚才说的啊，就是WeChat 上面的这个店铺和淘宝是没有关系的，是竞争的关系。OK， 那么淘宝呢也有淘宝的手机用户，它是另外一件事情。微信上面的这个用户呢，在2个星期之前吧，在中国呢非常的火，那么现在也很火啊。那么它对淘宝的手机用户起到了一定的威胁的作用，现在发展的非常好。这是我解释的现象。那么下边呢，就是说淘宝怎么想？我想淘宝可能就会争夺手机和这个 chat 这方面，因为淘宝也有一个 chat 的工具叫来往，你是知道的。那么他们也会争夺这个市场，所以淘宝也会招揽很多手机的生意。我们现在在淘宝的实际业绩就是说，手机的用户已经将近占到了1半，就是它的流量呢已经占到了1半，这是非常厉害。我翻译吧。好，아까 우리 그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지금 아까 웨이챗 지금 우리 회원 수가 6억이 되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분들은 대부분 다 핸드폰으로 그 구매하고 매매를 하고 있지요. 핸드폰 회원 수죠. 당연히 터보에서도 지금 웨이챗하고 또 중국이 어차피 전자상거래가 터보의 전체 매출액이 70% 정도를 차지되니까 당연히 또 그 30% 다른 전자상거래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업체가 찡동상청이라고, 그것도 어차피 여러 가지 뭐 우리 그 삼성의 하이컬처럼 이런 뭐 전자제품도 많이 판매하는 그런 그 전자상거래도 있습니다. 이번에 웨이챗하고 찡동상청이 합작하여 터보하고 경쟁하자 하고 아까 방금 학생이 질문한 그 소지用户그 핀타야 상호 핀타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연히 그 반응이 어차피 6억이라는 회원수를 갖고 있으니까 반응이 없을 수는 없죠. 거기도 지금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터보 자체에서도 또 그 핸드폰도 있으니까 아마 지금부터 우리 함께 어떤 중국의 전자상거래의 또 하나의 시대가 벌어지는지 터보에서도 엄청 지금 준비를 하고 있겠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뭐 택시 같은 경우도 지금 택시 타는 것도 터보 하나 나오면 웨챗 나오고 이런 형식으로 지금 경쟁을 막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한테 막 택시 타면 터보에서 막 10원씩 주고 그걸 사용하면 그런 형식으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미래의 몇 년 사이에 한 1, 2년 사이에 진정한 한번 중국이 전자상거래 전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요즘에 쌍마战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리바바 그룹의 회장도 그 말이라는 마고요. 그리고 우리 그 웨이챗 회장도 말이라는 마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아마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앞서서 아마 비슷한 질문 한 것 같은데 제가 중국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 알리바바가 텐센트에 대해서 모발이 약하다는 게 다 알고 있고 아마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타오바오 쪽에서 구체적으로 모발 쪽에 관련돼서 그 위치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보면 알리바바가 IPO를 앞두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인수를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라인이나 카카오톡이나 이에 해당되는 SNS 쪽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다른 그 모발 쪽에 관련된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그다음에 좀 IPO 앞두고 혹시 그 타오바오가 중국 내 말고 해외 쪽으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这位教授说，也是刚才第一个问题是刚才跟学生的是一个问题，因为现在微信的话是属于它是手机用户为主的平台，那就淘宝的话是从网络用户增加到手机用户，现在不断的比例也是5:5这样的一个用户比例嘛。那在这样的情况下，有没有能更具体？淘宝现在内部正在为这个微信这个平台有没有更一个就是准备工作，怎么去对接这个竞争对手？这是第一个问题。那第二个问题呢，就是如果淘宝现在在对海外市场，阿里巴巴集团它对海外的走出去是有没有什么样的一些准备？这一点也想了解。我先说最后的一个问题，就是去海外的这个问题啊。阿里巴巴已经在美国上市了，就是它经过很长时间的考虑，在香港上市啊，在什么地方上市，最后已经申请在这个美国上市，所以这个它走出去啊这一步已经是走出去了，这是它的一个就是一个措施吧。另外呢，阿里巴巴也成立了一个阿里巴巴的 Group， 就是国际阿里巴巴的一个公司，在香港呢，它在拉很多外国的企业到中国来投资，通过香港的这个平台，所以呢，阿里巴巴已经开始在大幅度的这个走向国外，这是第二个问题。 아까 그 두 번째 질문이 그 알리바바가 지금 해외 진출에 대한 전략을 말씀한 거 맞죠? 일단 그 첫 번째 문제는 조금 민감한 문제인데 이건 왜냐하면 터보 내부에서 지금 그 중국에도 나름대로 상업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공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따가 잠시 좀 보충을 하고요. 일단 그 두 번째 질문, 지금 이미 알리바바는 미국에 지금 주식 등록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미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홍콩에 지금 알리바바가 그 외국 기업, 왜냐하면 지금 직접 미국에서는 중국을 진출시키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일단 알리바바를 미국에 가갖고 미국 회원들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이나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여기에서 혹시 중국 시장, 이 13억 인구 터보가 갖고 있는 사업 회원 수에 대한 시장 진출에 대한 준비를 홍콩에서 지금 그 그룹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홍콩에서 어차피 홍콩도 중국이니까 중국의 그 회사를 같이 공동 등록을 해서 지금 중국에 진출을 해서 터보의 도망을 이용해서 지금 그런 준비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第一个问题第二个问题还有一点点啊，就是阿里巴巴其实从去年开始就已经形成了一个阿里巴巴的一个英文的，就是向海外销售的一个平台，是阿里巴巴的国际平台。这个国际平台啊，就是我们店家可以不用翻译，把东西放上去，它自动翻译成英文，然后它也有一套系统可以把我们的产品直接卖到海外去，这个平台已经有了。 그리고 전년 같은 경우에는 또 알리바바에서 그 전문적으로 외국 또 중국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또 그런 역할 준비도 아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근데 그 제품에 대한 선정이 있습니다. 아무 업체나 하는 게 아니고 알리바바에서 그 사람이 자격이나 그 사람이 규모나 이런 거를 선택을 해서 왜냐하면 또 자체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내 제품을 중국어로 올려놓아도 영문으로 자동 번역이 되고 외국 사람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또 그 매장도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另外，对于手机市场呢，其实我们在去年这个阿里巴巴呢就已经开始准备，给我们所有的店铺都有通知，阿里巴巴的用所有的手段来争取手机的用户，从去年就开始。 그리고 알리바바에서도 아마 이런 날이 올 줄을 미루시 엄두를 하고 작년부터 이미 모든 온라인 고객을 지금 핸드폰 고객으로 교환하는 준비를 작년부터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지금 한 50% 이상 회원수가 예를 들어서 회원수가 4억 명이라면 한 2억 명 정도는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터보에서 구매하고 하는 그 준비를 작년부터 진행을 해왔다고 합니다. 那么现在呢，今天一般在淘宝里面的用户，如果他是一个比较像样子的用户啊，就
就是商店，它都有同时有一个手机商店，这是同时存在的，而且手机商店呢会自动的比在电脑上拍呢要便宜，就所有的店铺基本上都有这个，我们不是在淘宝上开店嘛，有很多的店铺，对吧？那么阿里巴巴、淘宝呢，从去年开始就要求这些店铺同时开一个手机的店铺，和你的店铺是一模一样的，在手机上看到，而且在手机上买东西要便宜。 그러니까 알리바바에서도 우리 그 매장 그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제안이 온 거죠. 왜냐하면 일단 당신도 지금 바로 핸드폰으로 매장을 만들어라. 그러면 온라인에서 파는 것보다 터보에서 가격을 얼마 정도 디스카운트 해갖고 고객이 받는 비용은 내가 온라인으로 사면 뭐 12위안에 사는데 핸드폰으로 구매하면 8위안, 똑같은 제품 똑같은 매장에서 그런 방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阿里巴巴还有一个手段就是阿里配，就是支付宝，英文叫阿里配啊，它是一种支付的保证手段。它用阿里配这个手段来控制所有的人都愿意用手机，这个从去年就开始了。就是简单的说啊，如果你用手机支付的话，你有很多的优惠条件。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구매를 하면 아까 그 가격 디스카운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대 조건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지금 회원 수를 많이 어차피 또 지금 계속 추가되는 회원이 있을 거니까 그런 다양한 지금 방법론을 터보 자체에서도 지금 찾고 있고요. 이제 방금 말씀 몇 가지는 지금 이미 터보에서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一个比较具体的例子，最后啊，一个比较具体的例子就是今年呀、阿里巴巴做了一个软件，这个软件呢，如果你用手机啊叫出租车的话，那么阿里巴巴公司会返给你和出租车司机，每个人都把你的这个钱呀返给他。比如说，顾客可以返10块钱，这个司机也返10块钱，就是送钱的活动。 그래서 지금 그 알리바바에서 이번에 올해 새롭게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그 알리바바에서 만들어낸 택시 부르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핸드폰 안에다 넣으면 왜냐하면 그 기사가 그것을 운영을 하면 기사한테 12원 돌려주고 우리 그 택시를 사용하려고 하는 우리 고객이 운영하면 또 12원을 돌려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갖고 지금 사람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所以他在几天之内，吸收到会员好几百万人，就是非常多的人。 그래서 아마 그 며칠 사이에 몇백만 명 회원이 그 동시에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또 그만한 회원 수가 많을수록 또 엄청 많은 사람이 또 돈을 투자를 했겠죠, 홍보를요. 네. 첫 번째 강의해 주신 푸카바오 선생님께 박수를 좀 10분 쉬었다가 11시부터 나머지 강의 준비하겠습니다. 진행할까요? 네. 그러면 일단 우선 우리가 2010년부터 저는 또 광주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저는 2008년도에 제일 처음으로 한국 광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그 한 10년 넘게 미디어 사업을 하다가 요즘은 제가 중국 국무원 신문 판공실에서 왜냐면 우리 중국 해외 문화 진출하는 여러 가지 중국 정책이 있습니다. 거기로 인해서 한국어 잡지를 중국에도 우리 한국인이 한 30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북경하고 상해에서 한국인이 각각 한 8만 명, 6만 명, 뭐 청도에 5만 명 이런 형식으로 지금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2010년도에 제가 우리 전남 담양항과 그게 공장에 가서 우리 대표님하고 부장님하고 혹시 중국에도 그 한과를 언제 팝니까 하니까 명절 때 많이 판매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도 추석에 그 월병이 중국의 국민들이 많이 그 무조건 사갖고 먹는 그런 식품이에요. 월병, 중국말은 유에이빙이라고 하죠. 일단 추석 기간에 그거는 가장 많이 어느 정도로 많이 나가냐면 한 최고로 2011년에 통계를 했을 때 10억 세트가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월병이요. 한 달 사이에. 그래서 그런 계기로 해서 우리도 한번 그러면 어차피 중국에도 한국인이 있고 또 우리가 한과를 좀 중국 시장을 유통을 시켜보지 않겠냐 하는 계기에서 2010년도부터
한과 중국 유통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그냥 우리 전통, 그때까지도 그 전자상거래가 너무 중국에서 소문이 나지 않았고요. 그런 계기에서 우리가 11년까지 3년은 우리 오프라인 중심으로 중국에 있는, 첫 번째는 중국에도 한국마트가 많아요. 특히 베이징, 상하이 같은 경우는 한 몇십 개씩 있거든요. 한 개 지역에. 그걸 계기로 해서 제품을 중국에서 받아서 현지에 있는 한국마트 중심으로 마케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0년에 우리가 테스팅용으로 담양과 선물 세트를 500세트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한번 중국 유통을 테스팅을 해보고 2011년에 3000세트를 테스팅을 하고 2011년에 5000세트 이상을 테스팅을 했습니다. 근데 숫자가 올라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전통 오프라인 시장에다 물건을 시도하고 판매를 해도 항상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계기에 우리 초코 선생을 알게 되었고요. 초코 선생한테 좀 담양 한과를 우리 그 터보에 좀 판매를 시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갖고 2012년부터 담양 한과를 터보 유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냥 간단하게, 왜냐하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고 또 어떻게 성과를 이룬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보에 우리는 매장을 이렇게 노출을 시켰습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식품 검색하면 우리 여기 있는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유통하고 한국에도 없습니다. 이 제품이요. 중국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담양 공장에서요. 그래갖고 일단 월병을 분석을 하고 월병이 비슷하게 좀 한과는 중국인들이 접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터보점을 오픈을 하면서 우리가 터보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브랜드 등록도 중국말로 아이루화, 사랑한다는 아이자에 그러니까 꽃처럼 사랑해라 하는 그런 계기로 이름을 아이루화라고 매장을 지었어요. 그래서 일단 아이루화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유통하는 이런 많은 매장 업체에서 판매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추석 선물 세트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우리 제품이, 왜냐하면 비록 우리 매장 순위는 어차피 이것도 방법론이거든요. 일단 검색을 하면 제일 좋은 지면은 앞면의 메인 페이지에 떠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클릭수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거는 이름으로 명칭으로 검색, 이건 우리가 키워드 추석 선물 세트로 검색한 겁니다. 터보에 우리가 온라인 대리업체를 20개 매장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터보 안에서만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한과를 들고 약간 한국식으로도 디자인을 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도 다양하게 선물 세트 이벤트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터보 매장의 디자인 노출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터보 자체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공간이 한계가 없거든요. 내가 얼마만한 사진, 사람들이 호기심이 동요하는 동영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매장을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매장의 기본 틀은 있습니다. 사진 어디다 놓고 어떻게 돼야 되는 기본 매장 틀은 그 하에서 우리가 한국에 좀 맞게 또 중국인한테 한국이라는 문화를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디자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 보면 자세하게, 이거는 우리가 그림으로 딱 보면 아 이런 거구나, 포장은 어떻게 되어 있구나, 그 안에 알맹이들이 어떻게 다 되어 있구나, 이걸 전부 다 중국어로 번역을 해갖고 또 중국어, 왜냐하면 중국인이 딱 보면 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구매에 대한 도움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품 소개를 자세하게 해야 되고요. 우리 박순애 대표님은 담양함과 우리 창업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또 이렇게 명인이 한국의 명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이분이 프로필을 또 다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노출시키고 또 명인이 직접 앉아서 한과를 만드는 과정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1, 2, 3, 4, 5, 6 이런 7, 8, 90도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 개 면이라는 게 또 다음 면으로 넘어가면 시간도 많이 흐르니까 우리가 한 개 1면에 정확한 우리 제품 소개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방법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명인 소개가 들어가고 자세한 제품 소개도 들어가고 사람이 손으로 쥐었을 때 제품 사이즈가 어느 정도가 된다는 까지도 자세하게 표기를 해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뭐 현지 한국에서 공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공장의 위생제도는 어떠하며 그리고 어떻게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든가 또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그 이벤트 한국과 어떤 이벤트를 하고 한국이란 문화가 도대체 뭔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우리 중국인들한테 홍보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는 엄청 많은 제품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특히 터보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한 300만 개 이상 매장이 있기 때문에 비록 사업명 고객은 있지만 그 사업명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을까? 제가 방법론을 말씀하기 전에 제가 재밌는 예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금 중국 대통령이 시진핑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진핑 대통령이 러시아로 방문을 갈 때 사모님을 모시고 갔어요. 근데 사모님이 그때 우리 비행기에서 내려오면서 굉장히 패션이 멋졌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뜨니까 또 시진핑이 또 이상하게 또 우리 사모님이 가방을 또 내리면서 들어줬더만요. 근데 많은 터보에 있는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시진핑 사모님 이름이 부인 이름이 펑리웬이지 않습니까? 또 예전에도 연예이잖아요. 또 이쁘게 또 이렇게 또 생겼고요. 근데 그분이 입었던 옷 디자인 이런 형식으로 또 키워드를 쳐갖고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진핑 대통령이 들었던 뭐 가방 디자인 뭐 이런 형식으로 방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 올해 우리 상반기에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의 또 대륙에 엄청 또 소문이 한류를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터보에서는 별에서 온 레깅스, 오프라인 매장은 별에서 온 떡볶이, 뭐 또 이런 형식으로 또 마케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 같은 게 제가 그 6월달에 상하이 갔을 때 우리 코리아타운에 가니까 순식간에 예전에 보이지 않던 치맥집이 별에서 온 치맥, 뭐 누가 많이 넣은 치맥 이런 형식으로 매장들이 엄청 많이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래 그 중에서 제가 그 치맥집에 한번 가갖고 저도 또 한잔 하면서 사장님하고 어쩌니까 매출 좀 올라갑니까? 여쭤보니까 사장님 말씀이 오픈해서 처음으로 하루에 치킨을 20만 위안에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치킨만. 그러니까 치킨이 20만 위안이면 약 한 3,500만 가까이가 되지 않습니까? 한국 돈으로. 하루에 치킨 매출액을 20만까지 그게 아마 이런 열풍의 기회를 잡고 방법을 찾으면 그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한과를 중국인한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면 될까? 이런 지금 열풍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고민한 게 장옥정 2014년에 중국에서 예전에 대장금처럼 또 인기를 가장 많이 얻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 그림을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장옥정하고 계약을 하거나 이 사람이 연예공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 방법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니까 제가 왜 장옥정 그림을 이 장옥정 드라마 보신 분이 있을까요? 보셨습니까? 한과라. 근데 여기 안에서 한과를 보셨어요? 한과도 봤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임금이 밥상에 한과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방법이 중국인한테 우리가 한과를 고귀한 한국 문화로 음식 문화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가 될 수가 있구나 하는 계기에서 우리가 광고 카피를 한국 임금 수라상에 올린 궁중요리 전통 한과라고 카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후궁 식사에도 또 한과가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가 딱 해갖고 또 보여드렸고요. 또 간식으로도 또 임금이 또 즐겨 드시는 한과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터보에서 담양한과 한과에 대한 문화를 알리는 준비와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방법을 써갖고 2013년에 우리가 작년에 우리 터보에서 어떤 판매 성과를 얻었을까요? 우리 파리바게트 다 아시죠? 파리바게트도 중국에서 월병이 많이 나가니까 중국에 진출한 파리바게트가 우리 월병을 만듭니다. 빵을 만들지만도 불구하고 추석 기간에는 또 월병도 중국에서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평가를 했을 때 담양항과는 완전히 중국인들한테는 모르는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가 나오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뭐 꽃 파는 곳인지 모르거든요, 누구도. 하지만 우리가 터보 안에서만, 우리가 그렇다고 파리바게트하고 경쟁하고 파리바게트 매장 앞에다가 담양과 매장을 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래도 안 되고요. 그래서 파리바게트에서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터보 안에 80개 매장에서 파리바게트 월병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클릭수로 확인해 보니까 토탈 평가를 하니까 3만 명이 파리바게트 월병을 클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앞에서 보신 우리가 그 장옥정 방법이나 광고 카피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20개 매장에서 담양항과를 판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클릭수를 조사해 보니까 5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한테 이런 여러 가지 한류에 맞게 이런 방법론도 우리 중국 유통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우리가 추석 기간에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우리 항과 판매 수에 대해서 한번 그 시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20개 매장에서 3일 동안 판매를 한 양과 오프라인 120개 매장에서 15일 동안 판매한 양이 같았습니다. 제가 이걸 충격적으로 와, 우리가 이렇게 예를 보면 우리 중국 현지에 한국의 모든 마트에는 담양항과가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화동 지역에 천사마트라고 있어요. 우리 한국인하고 중국 업체가 합작하여 한국식품만 파는 그 프랜차이즈 마트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전부 입주했고요. 화북 지역에 백화점에도 한 10개 정도 입주를 했고요. 화북 지역 현지 소형마트도 100개를 확보를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 평가에 의하면 20개 매장에서 3일 동안 판매량과 120개 되는 매장에서 10월 판매량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이 결제 방식이 엄청 힘듭니다. 이런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넣으면 한국은 결제 방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막 1년 뒤에 비용을 결제해 주는 거가 있어요. 근데 터보 온라인에서는 일주일 만에 우리 계좌가 돈이 들어와요. 판매를 하면. 그래서 결제에 대한 현금을 돌릴 수 있는 자유성. 그리고 백화점에서는 절대 물건을 못 팔면 우리 책임이고 많이 팔면 수수료를 많이 떼가고 하는 그런 안정 지금 그가 있어요. 하지만 터보가 지금 오픈이 되면서 엄청 많은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실입니다. 중국에서 발생되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2010년부터 터보라는 우리 중국 전자상 거래를 이용하지 못한 우리 담양항과 유통과 2012년부터 우리가 추커 대표님하고 함께 그 담양항과를 중국에 하는 방법을 당연히 지금도 계속 지금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고 있고 또 지금도 새로운 방법을 시도는 하고 있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와 그 방법론을 잘 아시는 분과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우리 한국 중국 진출이 더 멋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